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좀 시리즈물로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큐브라는 것은 이렇게 정육면체로 생겼죠. 그래서 뭐 3 곱하기 3이든 4 곱하기 4든 뭐 5 곱하기 5든 뭐 이런 식으로 정육면체로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엣지가 터닝한다든가, 아니면 코너가 터닝한다든가, 어쨌든 간에 정육면체로 생긴, 그러니까 좀 좌우가 대칭이고 위아래가 대칭이 이런 큐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소개시켜드릴 큐브들은 이렇게 생긴 게 정육면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조금 다르죠. 얘는 또 정육면체로 생겼지만 좀 뭔가 조각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이런 큐브들을 좀 뭉탱이로 모아가지고 시리즈로 좀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큐브들이 어떤 게 있는지, 특성은 어떤 건지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요 큐브 3 곱하기 3 곱하기 5짜리인데요. 이 큐브 해법 영상까지 한번 간단하게 같이 묶어서 찍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런 큐브가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n. 그러니까 n 곱하기 n 곱하기 n이 아니라 n 곱하기 n 곱하기 m이든 n 곱하기 m 곱하기 l이든 어쨌든 간에 층의 수가 조금이라도 다른 거, 우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정육면체, 조각 하나하나가 정육면체면서 그 층수에 따라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다른 이런 큐브들이 종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층수가,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7짜리거든요 3 곱하기 3 곱하기 7인데 보시면 3개가 묶여서 하나의 층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7이지만 전체 모양의 정육면체를 이루는 요런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거 같은 거를 우리가 큐보이드류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큐빅류라고 부르더라고요. 큐빅.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해법적으로도 비슷하면서도 묘하게 다릅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회전 방식이나 제약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류는 이게 4가지가 다고요. 당연히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가 몇 개, 세로가 몇 개, 높이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당연히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슈퍼 시리즈라고 해서 가운데 막 동그라미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더 종류가 늘어나는데요. 종류가 많아지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그 기본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기 때문에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요. 관심이 생기거나 하시면 이 중에서 하나씩 구매해 보시면서 또 해보시는 것도 또 나름 신선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큐보이드류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큐보이드류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얘는요 3 곱하기 3 곱하기 5, 그 다음에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5,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큐브가 3가지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점점 확장시켜 나가면 뭐 4 곱하기 4 곱하기 6도 있을 수 있고요, 뭐 2 곱하기 2 곱하기 뭐 4, 5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2 곱하기 2 곱하기 2짜리는 이제 너무 금방 풀리고 하니까 좀 더 최대한 오래 즐길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생각하다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난이도는요 지금 요 순서대로 됩니다. 이렇게 요 순서대로 되고, 이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층수가 3 곱하기 3이냐 4 곱하기 3, 예를 들어서 335랑 445랑 뭐 큰 차이가 있겠냐 싶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큐보이드를 사실 때 제일 주의하실 게 뭐냐면, 난이도를 가장 일단 결정짓는 건 뭐냐면은 홀수잖아요. 이렇게 홀수랑 얘는 445니까 짝수에 얘는 홀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져요. 이거 두 개만 먼저 비교를 해드리면, 이게 같은 홀수 큐브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물론 역시나 같은 뭐 446이든 448이든 어쨌든 같은 짝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하면 회전이 이제 큐보이드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전되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 거거든요. 재밌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양 변환도 일어나는데, 이게 홀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그 회전이 아주 자유로워요. 모든 회전이 다 됩니다. 여기서 R 회전도 되고 U 회전도 되고, 보이시죠? F 회전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회전도 되고, 내가 원하는 회전이 모두 다 돼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5 같은 경우는요, 얘랑 거의 비슷하면서 동시에 이 코너 조각이 2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엣지 조각도 2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아주 뭐 어떤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333 그리고 이제 444 정도까지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은 무공식으로 얼마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하신데, 얘는 달라요. 이게 4 곱하기 4 곱하기 5잖아요. 그러니까 짝수 홀수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R 한 다음에 U 회전이 안 돼요. 보이시죠? 또 여기서도
R 한 다음에 U 회전이 안 됩니다. 여기선 되죠, 여기선. 여기선 U 되는데 U 다음에 또 R 회전이 안 돼요. 그 트위스트가 안 돼요, 기본적인. 뭐 여기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회전 제약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큐브랑 이 큐브는 난이도가요, 완전 천양제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요, 그냥 333의 아주 약간 응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R 회전과 U 회전의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F 회전이나 여러분이 하는 대부분의 공식들이 여기서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3 곱하기 4 곱하기 5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가요, 얘네에 비할 바가 못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제 얘를 풀 수 있으면 또 얘보다 얘가 좀 더 어렵습니다만, 이제 굉장한 난이도를 갖고 있는데, 왜냐면 3 곱하기 4 곱하기 5, 짝수, 홀수, 짝수, 홀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에 따라 회전 제약이 역시나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전 제약을 어느 면에서 있냐 없냐를 따지시려면은 요 면이 홀수죠. 그럼 여기서 회전 제약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보이시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 곱하기 4잖아요. 그럼 얘는 어느 면에서가 회전 제약이 생기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얘를 위로 놓는다. 그럼 얘가 4 곱하기 5잖아요. 그러면 R 회전 다음에 U 회전이 안 되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놓게 되면 3 곱하기 5 홀수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서는 또 여기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또 회전은 됩니다. 또 재밌는 일을 보죠. 대신에 또 R 회전은 안 돼요. 또 R2 회전 이런 식으로 잘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큐보이드류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그래서 큐보이드류의 매력이 바로 뭐냐면은 뭔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공식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서 모양 변환도 좀 생기면서 또 회전 제약에 의해서 뭔가 또 우리가 또 머리를 써가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5는 오늘 알려드릴 거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제 해법 영상 보시지 않더라도, 그리고 제가 오늘 꼭 알려드린 방법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반면 얘네들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로드블럭이라고 이제 기존의 로드블럭 버전 1, 2, 3인 큐브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듀나메스님이 이제 이거를 이제 개조를 하셨어요. 로드블럭이란 거는 이게 뒤집어져 이게 옆으로 누워 있지 않고요. 다 층이 맞아 있거든요. 이제 그걸 개조를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듀나메스님한테 구매를 해서 갖고 있는 큐브인데요. 그래서 리셋 337이라는 큐브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 큐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줄이, 여기 가운데 센터는 현재 여기 지금 센터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한 층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위랑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각의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3, 그다음 1, 3.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7인 큐브가 되는데 얘랑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약간 이 큐보이드 이런 류랑 차이가 뭐냐면 얘로 보여드릴까요? 얘는 이 큐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큐브가 섞이잖아요. 큐브가 섞이는데 대신에 얘는 정육면체예요. 그래서 한 번에 조각할 때 이렇게 지금 3개가 한꺼번에 돌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모든 333 공식을 다 쓸 수가 있죠, 여기서는. 그래서 333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전 제약이 덜하죠. 대신에 그만큼 이 조각들이 섞이는 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다시 맞추기 위해서는 뭐 머리를 좀 써야 되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회전 제약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전 제약에 의해서 내가 알고 있는 공식 자체를 써먹지 못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굉장히 매력이 달라요. 상대적으로 매력이 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큐브가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어서 이걸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큐브가 일단 디자인이 좀 안 예쁘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길쭉하고 정육면체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게 싫다. 그런데 난 좀 일반 333처럼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얘는 이제 333 모양이지만 4444, 555의 그런 그 비큐브의 좀 엣지 페어링?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지식이 있으셔야지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외형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런 모양이 좀 많이 예쁜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이런 걸로 이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난이도 있는, 그러니까 좀 회전 제약이라든가 이런 밴디징의 개념도 약간 들어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나는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런 큐보이드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사실 소개라고 할 것도 없고 제가 뭐 큐브를 뭐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그래가지고 좀 뭐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찍으면 영상이 너무 짧아져가지고 오늘은 요 3 곱하기 3 곱하기 5 큐브 한번 해법 영상도 찍어보려고 합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5짜리 이 큐브 같은 경우는 회전 제약이라는 게 없어요. 회전 제약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대로 내가 섞어도 되고요. 푸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큐브는요, 제가 지금 저는 본드를 다 붙여놨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빗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잘 빠져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본드로 붙여놨거든요. 안 빠지게 귀찮아서. 이게 하시다 보면 이게 툭툭 잘 빠지니까 혹시 이제 이 큐브를 원하시는, 사고 싶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이제 본드를 좀 붙이면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나머지 그것 빼고는요,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아요. 대신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여기가 조각들이 지금 연결된 게 지금 함부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 연결된 부분들이 여기가 좀 약해요. 그래서 한번 제 아들이 그냥 별 그거 힘을 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섞이는 거 이렇게 하다가 뚝 한번 부러진 적이 있어요. 이제 전 본드로 붙여서 잘 쓰고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고, 스크램블 하고 나면은 이게 모양 제약이, 이게 지금 모양 변환이 발생하면 여기 얘네들 조각은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1단계는 당연히 이 모양 변환부터 푸는 것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한번 맞춰 볼게요. 1단계는 일단 모양 변환을 풀어야 돼요. 지금 요런데 꼭지가 나온 게 지금 회전이 안 되죠. 이거 모양 변환을 풀어서 아까처럼 커다란 직육면체를 만들어야지 얘가 회전이 됩니다. 1단계는 십자가 먼저 맞추는 거예요. 333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기둥 같은 거 있죠. 낄떨한 기둥을 먼저 세워 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보통 주황색을 아래로 놓고 하거든요. 지금 제 거는 큐브가 색 배치가 주황색이 아래고 빨간색이 위입니다. 여러분마다 큐브는 다를 테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요 십자가를 만들어 주는 건데, 십자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요런 거 있죠. 요런 모양 같은 경우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일반 333이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흰색 초록 자리는 맞는데 엣지가 뒤집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이게 뒤집어서 들어오면 되잖아요. 얘랑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줘서 들어오는데,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맞춘 다음에 나중에 교정을 해도 되는데, 기왕이면은 요거 색까지 맞춰서, 요 흰색이면 흰색의 주황인 게 여기 요 자리는 안 맞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맞춰서 한번 들어와 볼게요. 흰색 주황이면서 그러니까 흰색의 여기가 요런 데가 여기가 흰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칸짜리는 애초에 이 자리 게 아니라 여기 나중에 이 옆자리 거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옆자리 거라는 거거든요. 얘 지금 맞은 거 있으니까 얘부터 할까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옆면에 초록색이 맞으면서 아래 이렇게 얘는 안 맞아도 돼. 요 색깔은 여기가 초록색이면서 2개짜리가 들어오면 돼. 7곱하기짜리가 여기가 흰색이면서 여기 있네요. 요 자리 있으니까 얘를 3층으로 빼서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넣으면 또 이렇게 여기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여기 파란색 있는 게 있네요. 여기 파란색 있으니까 얘는 오리엔테이션이 다른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F2로 들어오면 아까처럼 거꾸로 들어오는 거예요. 방향이 안 맞으니까. 옆으로 치워줘서 얘가 R', F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맞춰 들어오죠. 333이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거 2번째 찍고 있는 건데 아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막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이 너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다시 찍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거 뒤집어져 있죠. 노란색인데 얘는 어떻게 하냐? F' 한 다음에 여기서 R'으로 빼게 되면 여기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F2 이렇게 들어오면 1단계 여기 십자가 하면서 여기까지 맞춘 거예요. 십자가 완성입니다. 자, 2단계는 요 코너, 1층의 코너 맞춰볼게요. 1층의 코너를 맞춘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까지 맞춘다는 거예요. 얘까지. 요 색깔까지. 지금 보면 노랑에 파랑인데 지금 노랑 파랑이 방향이 뒤집어졌죠. 얘는 무슨 말이냐면 얘 자리가 이 조각은 요 위에 자리, 여기 거라는 거예요. 그럼 노랑 파랑이면서 1곱하기2짜리가 여기 있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잖아요. 이 조각이 일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왜 코너 조각 넣을 때 초급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얘를 여기다 넣을 때 트위스트 한 번 하면 들어갔는데 지금 방향이 안 맞으면 2번 더 하죠. 트위스트 2번 하면 또 방향이 안 맞으면 2번 더, 이런 식으로 넣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얘가 노랑 파랑 일로 들어가면 돼요. 트위스트 한 번 했는데 방향이 안 맞죠? 그럼 2번 더 하시면 돼요. 트위스트 RU, R', U', RU, R', U'.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맞았고, 얘 같은 경우는 흰색 초록인데요. 흰색이 얘는 파랑이니까 어차피 아니죠. 그럼 흰색 초록, 얘가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넣어봐야 돼요. 여기가 흰색에 초록 센터, 얘가 맞는 거죠. 얘는 지금 뭐냐면 흰면이 앞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트위스트 5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역 트위스트로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 333이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흰색의 파랑이죠. 근데 얘가 지금 여기 건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럼 여기 흰색 파랑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얘를 갖다 한번 내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위치가 모양이 맞는데 지금 보면 색 배치가 뒤집어졌죠. 그렇다는 건 얘가 맞는다는 소리죠. 그럼 얘는 트위스트 한번 해서 먼저 빼시고 다시 트위스트를 해서 넣으시면 이렇게 쏙 들어갔죠. 자, 그럼 1층에 코너까지 완성된 거예요. 얘는 나중에 맞출 겁니다. 1층에 코너까지 완성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1층이 아니죠. 제가 말을 자꾸 1층이라는데 이게 묶어서 그냥 1층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층 엣지 넣을게요. 우리 중간층 엣지 넣는 거 공식, 이것도 333이랑 똑같아요. 얘가 왼쪽으로 넣을 때 어떻게 해요? 왼손 역 트위스트, 큐브 돌려서 오른손 역 트위스트 이렇게 넣잖아요. 그 다음에 또 왼쪽이네요. 그러면 오른쪽, 예를 들어서 얘를 일로 넣는다. 어떻게 나요? 오른손 역 트위스트, 그다음 큐브 돌려서 왼손 역 트위스트 이런 식으로 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33에 넣는 방식으로 넣으시면 되는 거죠. 다만 당연히 색 배치를 신경을 써셔서 자, 노랑 초록 요 조각 요 하나짜리 2개짜리 아닙니다. 2개짜리는 요 3층 나중에 위층 거고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왼손 역 트위스트, 여기 페어링이 됐죠. 이렇게 큐브 돌려서 오른손 역 트위스트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위층에서 이게 2개짜리 아니에요. 하나짜리. 이 흰색 파랑이 있죠. 흰색 파랑. 그럼 흰색 파랑이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 또 왼쪽이네요? 왼손 역 트위스트.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슬랫잼으로 넣어죠. 이렇게 슬랫잼으로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편하신 방법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초록 흰색. 왜 다 왼쪽으로 들어가네요. 또 왼쪽으로 들어가네요. 왼손 역 트위스트. 큐브 돌리고 오른손 역 트위스트.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완성됐죠. 나머지 하나 오른쪽으로 또 왼쪽이에요. 어쩌다 보니 다 왼쪽으로 넣게 됐습니다. 왼손 역 트위스트, 그 다음에 돌려서 오른손 역 트위스트. 자, 그러면 중간층의 엣지까지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층 십자가 만들어 볼게요. 3층 십자가 만드는 건데 여기 공식 있잖아요. 이거 3층 얘랑 지금 상황이 똑같네요. 거의 똑같은 건데 3층 십자가 할 때 점 하나거나 이렇게 이제 엣지가 이렇게 이웃하는 엣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주보는 엣지에서 일자가 되거나 이렇게 이웃하는 걸 때는 시계가 12시, 9시에서 9시로 놔둔 상태에서 F 트위스트, F 프라임 하게 되면 일자가 됐고요. 여기서 F 트위스트, F 프라임 하면 십자가가 됐잖아요. 똑같습니다. 얘도.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333이랑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F 트위스트, RU, R 프라임, U 프라임, F 프라임 하면 이렇게 일자가 되고요. 다시 F 트위스트, F 프라임. 나중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얘가 여러분이 이제 그것까지 보여요. 이 옆면의 색 배치까지 보여서 여기 고급 공식도 다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십자가 하고 나면은 저는 이제 초급반 공식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엣지 맞추는 거. 엣지 맞추는 거 이렇게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마주보는 게 있으면 이제 한번 공식을 써야죠. R 프라임, U 프라임, R, U 프라임, R 프라임, U2, R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데 여기가 12시가 고정, 나머지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공식. 그래서 큐브를 돌리셔서 여기서 보면 얘가 맞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는 파란색이 반시기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돌립니다. 큐브를. U2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6시 고정, 6시가 아니라 12시 고정, 12시 고정인 상태에서 그럼 아까가 맞네요. 이렇게 이 상황에서 12시 고정인 상태에서 나머지 엣지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R 프라임, U2, R 이렇게 엣지를 맞춰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맞추는 건 맨 위에 게 아니라 얘를 맞춰주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노란색이 맞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 세 개를 보시면 여기 얘가 흰색이 여기로 딱 맞네요. 흰색이 여기로, 파란색이 여기로, 초록색이 여기로 가면 되죠. 그럼 시계 방향으로 두면니까 공식 한번 쓰면 되겠습니다. R 프라임, U 프라임, R, U 프라임, R 프라임, U2, R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까지 맞은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면 다음 단계는 이제 이 코너 있잖아요. 코너 조각에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맞추는 건데 물론 중국 공식을 쓰셔서 한 번에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초급반으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건 중국 고급 아무거나 다 쓰셔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내리고 좌회전 내리고 우회전 올리고 좌회전 올리고 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 같은 경우는 얘가 안 움직여요. 얘는 고정인 상태에서
얘랑 얘가 이쪽 보고 얘가 이쪽을 볼 때 모두 하늘을 보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일 때는 이 상황에서 F, R 프라임, F 프라임, L, F, R, F 프라임, L 프라임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요 기분형, 요게 기분형이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쓰시게 되면 우회전 내리고 좌회전 내리고 우회전 올리고 좌회전 올리고 하게 되면 모두 오리엔테이션이 맞게 되거든요. 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방금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옆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거는 그 노란색이 옆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회전 내리고 좌회전 내리고 우회전 올리고 좌회전 올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이제 기본형이 나온 거고요. 여기서 우회전 내리고 좌회전 내리고 우회전 올리고 좌회전 올리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정육면체가 완성되는데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요 코너까지 맞춰줄 겁니다. 자, 이제 코너 위치 이제 방향을 맞았으니까 위치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3사이클 공식, 요거 이제 11시 방향이 맞을 때, 여기 11시 방향이 맞는 상황에서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큐브를 내 쪽으로 이렇게 X'이죠. 이렇게 해서 뒷면이 위로 해서 R2, 그다음 T2, 그다음에 R', U', R, T2, 그다음에 R', U', R' 하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얘는 반시계로 도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큐브를 X', 지금 얘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X'에서 물론 당연히요. 반시계로 쓰는 공식 아시면 그거 쓰세요. R2, T2, 그 다음에 R', U', R, T2, R', U', R'. 공식 그대로 쓰면 이제 한 번 더 하면 맞겠죠? 여기가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다시 또 땡기고 R2, T2, R', U', R, 그 다음에 T2, R', U', R'.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제 가운데 333 부분이 다 파트가 끝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333처럼 풀었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 이제 335의 이 큐브의 이제 마지막 이제 특성만 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마지막 1층이랑 5층 부분에 요 엣지부터 먼저 맞출게요. 지금 보면 이게 주황색, 빨간색부터 맞춰야 되겠죠. 지금 여기가 노란색, 빨강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빨간 여기 있네요. 여기 얘 그러니까 아니 주황색 얘 둘 다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황이면서 노랑. 이거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있군요. 여기가 흰색 주황. 그래서 이제 이게 공식을 쓰실 때 주의할 게, 그러니까 이제 바꾸실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얘네가 바뀌니까 반드시 한번 더 와야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렸어요. 자, 그럼 얘를 맞췄잖아요. 그럼 맞추면서 동시에 여기가 지금 노랑이, 주황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면만 계속 이용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색 배치를 보지 않고 왔네요. 지금 얘가 이제 들어갈 게 흰색의 반대쪽이니까 요 자리, 노랑 빨강 자리로 오면 되겠죠? 여기로 와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한 번만 돌려주고 나면 일단은 지금 보시면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지금 얘도 맞았죠. 그럼 이제 얘가 안 맞잖아요. 그죠? 얘를 안 맞는데 이제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 보시면 이 상황에서는 3개가 맞았는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얘를 맞췄어요. 맞추고 나면 얘가 지금 여기가 돌아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뒤집어 줍니다. 일단은. 여기가 이제 3개를 맞췄으면, 이게 보통 그 특수 큐브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들이에요. 보통 여기 3개를 맞추면 얘를 이제 나머지 하나를 이용해서 아래 거를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아래 거도 지금 뭔가 틀어져 있을 거거든요. 아니네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아주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윗면을 이용해서 이제 아랫면을 맞추려고 했더니 나머지가 다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얘가 이렇게 뒤집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444나 짝수 큐브 같은 경우 페리티예요, 페리티. 지금 이 두 개만 엣지가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사실 이거는 고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법은 엄청 많이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로 해볼까요? 시간차를 이용해 볼까요? 지금 저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얘가 그냥 바꾸면 지금 여기가 회전수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일부러 딴 거랑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얘를 여기다 넣고 그럼 초록색에 이쪽에 노란색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다 노란색을 넣고 노란색이 들어갔죠. 원래가 노란색 옆에 여기 파란색이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다가 파란색을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흰색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잘 보시면 이렇게 쏙 바뀌었죠. 이렇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회전차를 이용한 건데 이제 원래 한 번만 돌 걸 갖다가 일부러 얘를 맞추면서 그러니까 한 번 얘가 아까 이렇게 2개가 바뀌었던 거잖아요. 2개가 바뀌었던 건데
요거 1회전만 하면 안 되니까 일부러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짝수 회전을 맞춰서 얘를 이렇게 회전차를 이용해서 맞춰봤습니다. 자, 이제 큐보이드에서 이 큐보이드류가 이제 이 마지막 여기가 해결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원래 여기가 제일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여기층까지는 우리가 계속 일반 333 풀듯이 했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 R 다음에 U회전을 하면 이 두각들이 이 1 곱하기 2짜리가 뭉탱이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T펌이든 U펌이든 A펌이든 모든 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마지막 층은 그게 안 돼요. 여기만 돌리고 있을 때 R 회전하면 이미 벌써 두 개가 같이 돌아가잖아요. 여기서 이 U회전할 때 이 두 개가 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풀 때는 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이제 디귿자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제 듀너맨스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식으로 듀너맨스 써서 잘 썼고, 그 다음에 또 특큐비님 또 특기 공식이거든요. 제일 많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셔서. 근데 특큐비님이 이제 오른손 공식, 왼손 공식이랑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그게 외우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표현은 특큐비님 방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공식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돼요. 오른손 U 회전부터 U, R2, U 프라임, L2, U, R2, U 프라임, L2. 간단하죠. 그러니까 간단한 움직임 반복되는 건데, 이러면 왼쪽에 있는 구석에 있는 왼쪽 뒤에 있는 코너가 내려와서요. 얘가 여기로 가서 얘가 여기로 오는 3, 4의 길이 돕니다. 이게 오른손 공식. 왼손 공식은요. 왼손으로 먼저 쳐주는 거죠. 그래서 U 프라임 L2로 되는 공식이고, 오른쪽에 내려와요.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안 바뀐다는 게 이 공식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특큐에서는. 그래서 왼손 공식은 U 프라임 L2, U, R2, U 프라임 L2, U, R2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됐죠. 요거를 여기다 이제 활용을 할 거예요. 활용을 해서 지금 보시면 요 빨간색 얘부터 넣어볼까요? 지금은 여기가 지금 빨간색인데 노랑 파랑이잖아요. 노랑 파랑 마침 요 자리네요. 그럼 얘가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밀리면서 두 개가 다 맞겠네요. 그러면서 요 노랑 초록 조각이 일로 올라오는 겁니다. 해볼게요. 이제 왼쪽으로 떨어지니까 오른손 공식 U, R2, U 프라임, L2, U, R2, U 프라임, L2. 그럼 여기 얘가 오면서 얘 두 개가 맞은 거죠. 그럼 얘를 넣을 수가 없죠. 얘는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마침 어떻게 한 번 하니까 이렇게 됐네요. 보시면 맞추다 보면은 이제 세 개가 맞을 때가 있어요. 아까 왜 제가 엣지 할 때도 보여드렸잖아요. 세 개를 맞추고 나면 어떻게 했죠?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빈 공간을 이용해서 나머지 맞췄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맞았잖아요. 그럼 뒤집어서 이제 이 하나를 이용해 가지고 나머지 걸 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가 그 주황인데 흰색 초록. 여기로 들어가.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요. 그럼 얘가 일로 밀리겠죠. 그럼 얘가 올라올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U, R2, U 프라임, L2, U, R2, U 프라임, L2. 자, 그러면 얘 맞았죠. 얘 맞아버리면 안 되는데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 맞아버렸네요. 자, 그러면 얘 또 깨야죠. 뭐 얘를 깨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최종적으로 요 세 개가 남았는데, 여기서는 이게 A폼을 쓸 수가 없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쓰려면 이 아래 게 같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깹니다. 깨면서 요 맞는 건 놔두고요, 얘를 일부러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얘가 일로 가고요. 그럼 얘가 일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를 깨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공식을 쓰게 되면 얘가 중간께 남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남으면 골치 아파져요. 이게 맞는 게 틀린 게 이렇게 두 개가 남거나 이렇게가 두 개 남아야 공식을 한 번에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쓰게 되면 얘가 내려가서 안 맞지만 얘가 여기로 가서 맞고, 그 다음 얘가 올라오면서 최종적으로 요 두 개가 안 맞게 되겠죠. 이렇게 붙어있게 배치를 행정을 쓰면서 해야 돼요. U, R2, U 프라임, L2, U, R2, U 프라임, L2 하시게 되면, 자, 이제 두 개 맞고 두 개 틀린 상황이에요. 공식 한 번이면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마침 다 오른손 공식으로 끝났네요. 얘가 여기로 와서 맞고요. 얘가 여기로 가서 맞고 빨간색이 올라오면서 맞겠죠. 한 번 더 하면 끝. 원래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 가면서 쓸 일이 많은데 다 한 번에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오늘은 제가 그냥 333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큐브를 풀 때는 제가 그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사실은 오늘도 제가 해법 영상을 찍으려고 한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면 되겠다, 그냥 차근차근 한번 생각드리고 천천히 설명을 드린 건데,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거든요. 아까는 제가 배치 신경 쓰는 십자가 만들었지만 배치 신경을 쓰고 모양배나 푼 다음에 그냥 따로따로 맞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저는 주로 팁함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T펌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마지막 층만 활용해서 T펌을 쓸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뭐 제가 뭐 엣지 맞추는 거 이런 것도 T펌 가지고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T펌 쓰는 방식은 앞으로 이제 444나 445나 345에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서 좀 더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제 큐보이드 그 다음에 그 큐빅 여러 가지 종류 있는 거 소개도 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335 해법 보여드리면서 한번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는 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333이랑 보셨지만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시면 얘가 막 고급 공식도 막 쓰실 수가 있거든요. OLL, PLL 공식 같은 경우도 쓰면서도 마지막 층이 또 남으니까 그것도 해결하기 위해서도 머리도 써야 되고, 그래서 일반 333 같은 거 하다가 좀 머리가 아프고 좀 힘들다, 그래서 좀 리프레시 하고 싶다 하실 때 되게 추천드리는 큐브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 다음 영상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